자, 수능 통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봐봐.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는 단계, 수능 통달 들어온 건데, 수능 통달에서 이제 공부하는 순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습을. 예습은 뭘로 한다? 요거 2, 3점짜리 기출 문제 가지고. 기출 문제 가지고 예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쌤 수업을 듣죠.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 받았지, 그지? 교재를 보면은 여기 있는 문제는 일단은 기출 문제, 평가원에서 하는 수능 기출 문제, 6월 평가원 문제, 이제 9월 평가원 문제를 당연히 기준으로 만들었고, 저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았던 거, 그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뭔가 유형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 그런 부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꼭 쌤이 알려주고 싶은 문제 유형이고 내용 설명인데 기출문제에 문제가 많이 없네.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금 지수로그, 상용로그 파트에서는 연산 문제 외에는 나올 수가 없었어.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바뀌고 들어가는 수능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예전 교과과정 말고 그 전 교과과정에서도 나왔던 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는 싹 뽑아서 이제 내용 정리를 다시 해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설명하고 싶은데 문제 데이터가 약간 빈약한 문제들은 사관학교 문제, 사관학교 기출문제에서도 문제를 좀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안 넣을 건데, 가급적이면 일반 교육청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문제는 가급적이면 우리 수능 통달 메인 교재에는 넣지 않는 게 원칙인데, 아주 일부 문제가 좋은 것만 좀 뽑아서 좀 넣어봤다. 알겠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에 이제 수능 통달에 들어가는 난이도의 수준은 뭐는 제외한다? 준킬러는 제외한다. 그죠? 그래서 B킬러 문제하고 준킬러 문제들로 이제 4점짜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킬러도 오늘 이제 킬러 학습지 첫 토가 나갈 거거든. 첫 토가 나갈 준비는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건 따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복습인데, 여러분 복습은 3단계에 맞춰서 꼭 하셔야 됩니다. 3단계에 맞춰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갔던 요 문제 있지. 요 문제를 반드시 해설해 보셔야 돼요. 이 해설지 작업은 똑같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설지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이 교재에 프린트가 막 필기가 돼 있으면 또 역시 해설지가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쌤이랑 같이 수업을 할 때는 연습장을 준비하는 게 좋아. 그래서 쌤이 중간에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거나 이제 필기가 좀 필요할 때는 교재에 하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아. 그래야 해설지 연습을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우리 수업에 나가는 게 교재가 티칭북이고, 티칭북이고 코칭북이 있어. 코칭북이 우리 왜 개념 통달 나갈 때 개념 통달이나 유형 통달 있었잖아. 수능 교재도 쌤이 같은 컨셉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하고 여기 있는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게 쌤이 문제를 또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대로 한 번 더 연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리얼인데 이게 쌤 수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쌤 욕심에는 쌤한테 수업을 배웠으면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그다음에 유사 문제 만들어 놓은 걸 풀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 시리얼은 요것만 가지고는 문제의 수가 좀 적어. 그래서 공부를 좀, 문제풀이를 좀 더 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이라는 책을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게 꼭 시리얼이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출문제지면 되는 거야. 자이 스토리도 괜찮고, 또 뭐 있어? 마더텅?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너기출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각 출판사에서 이제 기출문제집이 나오니까 그 혹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굳이 또 구매하지 마시고 있는 거 그냥 활용하셔도 되고, 우리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니까 우리는 시리얼 선택한 거야. 알겠죠? 이거 사실 쌤이 선택한 건 아니고 다음 쌤이 약간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음 쌤이 이게 좋대요. 뭐 왜 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단계로 복습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여기 2, 3점 지금 쌤이 지난주에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내가 이거 풀어라고 숙제 냈지. 문제가 엄청 많죠. 문제 엄청 뒤에 있는 플러스까지 다 풀었어? 그러면 문제 수가 되게 많았을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기출 문제하고 여기 복습할 때는 이제 이 4점짜리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 아니야. 요거 이제 잘 들어. 요거 요 예습을 할 때는 절대로 어떻게 해오지 말아야 되냐면 1번부터 이렇게 쭉 풀다가 당장 수업은 가야 되는데 숙제를 다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오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숙제를 퍼펙트하게 다 해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 문제들에 보면은 그 옆에 출처가 써 있잖아. 기출문제집에는 수능 문제가 있고 6월 문제가 있고 9월 문제가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은 교육청 문제가 있고 막 이래. 그지? 그럼 예습을 할 때나 이 시리얼로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수능 문제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야. 다 순서를 다 풀지 말고 수능 문제만 뽑아서 일단 끝까지. 그 다음에 다 됐어? 그러면 다시 와서 6월 문제하고 9월 문제 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까지 다 됐어? 그럼 교육청 문제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만약에 나는 수능 문제밖에 못했는데 수업이야. 그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시간 냈을 때 또 하면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 풀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다 못하고 오지 말란 얘기야. 예습을 할 때는. 알겠죠? 무조건 한 바퀴를 다 하고 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보고 와야 된다고. 네, 그런 식으로. 예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복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복습할 때 처음부터 풀어갖고 남긴 상태로 다음 단원을 넘어가지 말고 일단 수능 문제 가지고 일단 한번 쭉 복습. 그 다음에 평가원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로 한번 복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습 복습을 다 한 학생들이라면은 3바퀴를 하는 거고. 그죠? 만약에 못하면 한두 바퀴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계획표를 짜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수학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은 일단 빼고 여기까지만 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도에 맞게 하는 거지 무조건 저걸 다 하려고 하면은 또 막 엉켜. 알겠지? 우리 지금 수능 통달 들어가지만 수능 통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미적도 지금 개념 통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앞에서 배웠던 수원이나 확통도 개념 통달을 또 찾아봐야 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학생들은 이것까지 다 하려면 일주일 내내 수학만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절해 가면서 하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가형, 나형을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과목으로 나눠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통달 수학 1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테마는 제목이 뭐야?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지수, 로그, 상용 로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로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 얘기하고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수부터 가는데 일단은 맵부터 만들고 일단 지수에서 우리가 가장 만나기 쉬운 문제는 당연히 연산 문제예요. 당연히 연산 문제인데 여기 지금 단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지금 4점 통달에서 할 이유가 없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예습으로 이미 다 해결했을 거니까 요건 안 할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뭘 우리가 정리하고 갈 거냐면 지수에서 그래도 4점짜리로 언급된 적이 있던 소재가 바로 요거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할 건데 점검의 차원에서 하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뭐 할 거냐면 이거 있잖아. A의 n제곱근. 우리가 A의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접근하자고 했었어? 어떻게 접근하자고 했었지? 그치? 두 가지 방향성. A의 n제곱근의 뜻은 무언가를 n제곱했을 때 뭐가 된다? A가 되는. 요걸 만족하는 x는 당연히 몇 개? n개. n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방정식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했고 요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얘를 y는 x의 n제곱과 y는 a 상수함수의 뭘로? 네, 그래프로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다. 이유는 a의 n제곱근 당연히 몇 개 있는데
n개가 있는데 이 n개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만 있기 때문이다? 네, 실수에만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였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n이 뭐일 때 하고 n이 짝수일 때 하고 뭐일 때로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지, 그치? 자, n이 짝수일 때는 다시 어떻게 나눠졌어? a가 0보다 클 때는 몇 개? 요게 2개였고 실수가 a가 0일 때는 그렇지 1개였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빵개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다? 1개가 된다. 뭐가? 실수의 개수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이름을 명명했을 때 2개 이 두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다? 요걸 만족하는 a의 n제곱근 2개가 이름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0은 그냥 0인 거고 요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 존재하는 딱 1개 얘는 바로 뭐다? 그냥 요 녀석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다. 요게 정리죠. 요게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여기서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계속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해온 친구들 여기 같이 다 공부해온 친구들이랑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만약 쌤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저거는 왜 그렇지? 에 대한 걸 난 모른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른다. 지금 이제 거듭제곱근 하나를 하지만 뒤로 가면 계속 설명을 할 거 아니야. 한 테마씩. 그러면 내가 이걸 모른다일 때 여러분의 대응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는 설명 안 해. 이 수능 통달에서는 이거 왜 그런지까지 설명하면 그건 개념 수업이지 기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만 가는 거고 우리 영상 중에서 개념 통달 영상에는 우리가 잔소리를 쌤이 지겹게 했잖아. 우리 개념 통달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의 개념은 다 증명했죠, 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알아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 통달 영상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복습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그런지 몰라도 되니까 일단 외우세요. 그래도 돼. 지금 우리 개념 통달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맞추지 않아요. 알겠지? 단 쌤이 뭐라 그랬죠?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이 개념들을 암기하는 자는 킬러 문제를 도전할 자격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킬러 문제까지 가지 않을 사람은 굳이 다 알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도 돼. 알겠어? 그래서 쌤 맨날 하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개념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 이해하고 다 증명하고 다 왜 그런지 알아야 되고 한다고 했지만 기출문제 들어갈 시간도 없는데 이거 뭐 언제 다 공부해. 그냥 암기해도 상관없어. 우리 지금 동영상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마찬가지야. 주변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렇게 개념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 다 잘못된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 목표가 다 다르니까. 100점이 목표라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1등급이 목표라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근데 선생님 저는 2등급이 목표인데요? 심지어 저는 3등급만 맞아도 돼요. 근데 뭐가 안 돼? 안 되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개념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됐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갈 건데 풀이할 시간 잠깐 주고 출발할 겁니다. 자, 시작. 동영상 듣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쌤이 문제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푼 뒤에 갑니다. 자, 1번 볼게. 자, 보시면은 문제 푸는 습관 들이는 겁니다. 우리 개념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문제를 봤는데 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빨리 표시했어야 되지. 그죠? 우린 자연수 조건 그냥 넘기지 않으니까 자연수에다 표시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집합규 안에를 봤는데 an이라는 집합이 원소가 x야. 근데 이 x는 바로 요걸 만족한대. 요거 n차 방정식의 근이네 그러면. 그죠? 요 x는 지금 근을 얘기하는 거고 또 뭐라고 했죠? 실수라고 했지. 그럼 실근 얘기하는 거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제 무슨 생각만 들면 된다? n이 짝수냐 아니면 n이 홀수냐. 요걸 빨리 떠올려줘야 된다고 했던 그 내용 그대로지. 그치? 왜?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는 안 해줘도 돼. 그죠? 우변은 이미 뭘로 돼 있어? 2011로 돼 있으니까 a는 이미 양수인 상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거고 저 실근은 무조건 2개가 되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 1개가 되는 거다. 요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랬을 때 n을 지금 어디서부터? 1일 때부터 2011까지 넣어봐라. 잘 모르겠으면 나열해보는 것도 괜찮아. 어차피 시그마의 본질은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차피 마일뿔 이것만 바꿀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을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살아있고 f1이 되는 거고, 만약에 n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f2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f3이 되고, 다시 플러스 f4가 되는 요 정도 얘기인 거지.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서 2011까지니까 홀수 몇 개? 홀수랑 짝수 중에 누가 하나 더 많아? 홀수가 하나 더 많죠. 홀수는 몇 개? 1006개. 짝수는 1005개. FN의 뜻이 뭐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FN의 뜻이 뭐라고 했는데? AN의 원소의 개수, 즉 요 실근의 개수 말하는 거잖아. 실근의 개수는 n이 짝수일 때 몇 개라고? 몇 개라고 짝수일 때? 2개라고, 2개. 그러면 F 요 안에 짝수가 올 때는 이 값이 뭐인 거야? 2인 거죠, 2. 그 다음에 F 요 안에 홀수가 올 때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다 그냥 1이고, 얘도 1이고, 그 다음에 1이고,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다 2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네. 그럼 결국 2가 몇 개 있고? 1005개의 항에서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006개의 항에서 1이 나오는 건데, 홀수 번째는 다 지금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리고 계산해 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가? 오케이. 거듭 제곱근을 가지고 이제 4점짜리 문제를 아주 잘 만들었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요것만 딱 암기해서 그냥 딱 푸는 문제야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제지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제에 집합기호가 나오면 집합기호 해석하면 되고, 어떤 뜻인지 이렇게 시그마가 나오면 나열해 보면 되고,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되, 쌤이 늘 강조하는 거, 여기에서 거듭 제곱근의 개수가 짝수일 땐 2개고 홀수일 땐 1개인 이유를 묻지 않는다고. 그냥 그걸 알고 있는지만 물어본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강박관념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까먹어서는 안 돼. 얘기죠.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리를 이용해서 공부한 사람들의 장점은 뭐다? 혹여 까먹었을 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면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확히 암기만 해주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라고. 알겠죠?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 쌤이 코칭북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또 만들어 놨으니까 또 연습해보면 된다. 알겠죠? 자, 정리하고 두 번째 문제 가보자. 자, 두 번째 제목 뭐라고 돼 있어? 지수의 연산 문제인데, 그냥 연산 문제는 너무 싱거우니까 무슨 조건? 네, 자연수 조건에 대한 얘기. 물론 뭐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정수 조건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 문제 한번 읽어 볼게.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k분의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자연수에다가 박스 쳐야죠. 자, 얼른 박스 쳐봐. 자연수가 된대. 뭐가? n의 k분의 4제곱. 자, n의 k분의 4제곱. 얘가 자연수가 된다고 했고,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또 뭐의 개수야? 또 자연수 k가 또 나왔지, 그지? 자연수 k의 개수. 이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있지. 예를 들어의 박스 치세요. 어차피 문제 풀 시간 줄 거야. 여기 봐봐. 지금 이 문제를 딱 읽을 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세 가지는 뭐냐면, 자연수 조건 하나 체크, 자연수 조건 또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의 부분에 표시가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는, 우리 패밀리들은 이런 문제 보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쌤한테 배운 티가 나는 거야.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문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어떤 기출문제에 나오냐면, 당연히 새로운 규칙을 알려줄 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평가원이라고 생각해봐. 출제자야.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는데, 이 새로운 규칙을 발견해내는데 어려움이 만약 없다면 굳이 예를 들어줄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굳이나 예를 들어줬다는 건 이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을 때 이 규칙을 발견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요 예를 들은 걸 가지고 파악해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 있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예를 들어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지금 여기선 예를 뭐를 들어줬지? F6이 3이라는 예를 들어줬지. 만약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갔는데 F6이 왜 3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이 문제는 빨리 넘어가야 돼. 절대로 풀릴 리가 없어. 알겠죠? 기출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준 이유는 이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준 거라서, 이 예를 들어준 것조차 이해가 안 가면 그 뒤에는 읽으나마나 시간만 뺏기는 거야. 알겠죠? 문제 푸는 순서.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쌤이 알려주고 싶은 건 지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우리 많이 했잖아. 우리 자연수 조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 문제 어떻게 푼다? 끼워 맞추기. 뭔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런 느낌이지, 늘. 뭔가 이런 느낌이지. 뭔가 다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다 해보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이 나올 때는 이게 약간 경우의 수처럼 귀찮아질 수가 있다. 귀찮은 문제일 수가 있다. 이런 느낌 하나. 또 하나는 예를 들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를 파악해야만 문제가 풀린다. 안 된다면 그 문제 일단 패스. 문제 푸는 요령이야. 알겠죠? 이 요령 가지고 또 시작. 풀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볼 건데, 쌤이 좀 약간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배치했는데, 요게 이제 코칭북에 있는 문제를 보면, 코칭북에 있는 문제가 수능 기출문제고, 오히려 쌤이랑 같이 지금 보는 요 문제는 사관학교 문제야. 근데 요 문제가 그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쌤이 원래는 기출문제로 수업을 하고 요거를 코칭북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럼 약간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걸로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기출문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놨어. 그래서 얘는 일단은 예를 들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부터 넣어봤겠지? 요거부터? 그러니까 n자리에다 일단 6을 먼저 넣어보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보자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6에 k분의 4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했어? 얘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된다 했다. 이렇게.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분수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 분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요 k가 4의 약수여야 되겠지? 그래야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1하고 2하고 4가 된다. 그래서 3개. 이렇게 됐던 거지. 이제 이게 이해가 갔으면 이제 해보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실제로는 뭘 물어봤지? fn이 뭐가 되는 거 물어봤어. fn이 이제 8이 되는 거 물어봤다. 이렇게. fn이 8이 되는 거. 그럼 지금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가 8이 된다는 얘기야. 여전히 똑같이 생겼어. n에 k분의 4.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k,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만족하는 저 k의 개수가 몇 개나 된다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이게 어떻게 8개나 될 수가 있냐 이거야. 위에가 4밖에 안 되는데. 그죠? 위에가 4로 고정되어 있다면 K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4가 고작 다인데 얘가 8개나 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이게? 제가 8개가 된다는 게. 결국 이 n이 뭔가의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지. 제곱수든 세제곱수든 네제곱수든 돼서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이 녀석이 뭐 A의 B제곱 꼴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이 B가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이를테면 이런 거죠. A의 B제곱에 K분의 4제곱이 돼서 얘가 A의 K분의 4B제곱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이 되었을 때 K는 분명히 이 4B의 또 약수일 텐데 그 약수가 몇 개 있다? 8개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세? 약수의 개수를 셀 때 뭔가 어떤 녀석을 소인수분해를 하잖아, 뭐죠, 그지?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뭐 A의 알파제곱, B의 베타제곱 이렇게 했을 때 개수 어떻게 센다? 그렇죠. 여기다 하나 더하고 여기다 하나 더해서 곱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위에 들어가게 되는 이 녀석도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소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셀 텐데 그 개수가 8개가 되게 하는 거 엄청 많지 사실.
그죠? 두 개 곱해서 8이 되는 게 뭐 있어? 뭐 있어? 1하고 8도 있고 뭐 2하고 4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될 수 있는 게.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 거야? 최소값을 찾으라고 해요. 최소값.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제일 작은 녀석을 해서 8개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뻔한 거 아닌가?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면 제일 작아? 2의 세제곱 곱하기 뭐 꼭 2가 아니어도 되지만 최소값을 찾아야 돼. 이런 식 있잖아. 이런 식. 이런 식. 만약에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런 식이 된다면 여기 3에다 1 더해서 얼마? 4. 여기도 1에다 1 더해서 2. 그래서 곱해서 8. 이렇게 8개 개수 찾는다는 얘기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으려면 제일 작은 걸 찾으려면 당연히 A에는 뭐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B에는 3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때가 제일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물론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여기에 7이 들어가도 약수의 개수는 똑같아. 똑같지만 우리는 제일 작은 값을 찾으니까 기왕이면 뭐인 게 좋다? 2하고 3인 게. 물론 얘네들 위치가 바뀌어도 되지만 바뀌면 오히려 값이 더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자, 결론 맺어보자. 그래서 결국 fn은 8이 되면서 n의 k분의 4제곱이 가장 작지만 8개의 이 값을 갖기 위해서는 k가 8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위에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고? 이 위에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모양이 돼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갔어? 요거 찾는 문제였던 거야. 요거 되겠나요? 되겠어? 그럼 이럴 때 n은 원래 누가 있었으니까 원래는 4하고 k가 있었으니까 누구 남았어? 6 남았잖아. 6 맞아요? 6 이게 n이 아니라 a 이렇게. 그럼 a의 6제곱 요런 모양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a는 뭐인 게 좋다? 2인 게 좋다. 제일 작은 거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 2의 6제곱 64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되겠어? 그래서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정수 조건이라서 끼워 맞추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8이 된다는 거를 해석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연산 문제긴 하지만 문제가 좋죠. 이제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해야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하나씩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봐봐.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기니디 똑같이 연산 문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 자, 요것도 똑같이 새로운 규칙 발견하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고 또 이어서 해볼게. 자, 또 풀어봤지? 가볼게. 자, 문제 첫머리에 바로 뭐 보였어? 일단 자연수 조건 보였지? 체크해놨고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원소는 A, B라는 어떤 순서쌍이 원소고 이 원소가 만족해야 되는 게 지금 요건데 우리 사실 이거 분수 마음에 안 드니까 B 정도는 저쪽으로 보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쌤은 요걸 2의 A제곱 곱하기 B로 바꿀게. 이렇게 얘를 M 이렇게 놔주고 자, 요걸 만족하는데 심지어 A하고 B도 뭐다? 자연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읽고 제일 먼저 우리가 느낀 느낌은 이것도 문제가 되게 귀찮겠구나. 귀찮은 문제겠구나. 그죠? 그래서 끼워 맞추기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막혔을 때 그냥 막 숫자라도 집어넣어 볼 거 아니야. 최악의 상황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새로운 규칙을 알려줬으니 문제에서 뭔가 물어보겠죠. 자, 기억부터 가보자. 예를 들어줬네, 문제에서.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면 기역에서 예를 들어줍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A4는 지금 M자리에 4를 넣으란 얘기니까 우리가 여기다 써놓은 거에 의하면 2의 A제곱 곱하기 B가 4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이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간단하죠. 이게 지금 2의 제곱수니까. 그죠?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2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이미 4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1,2하고 2,1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기억은 그렇게 되는 거지.
괜찮네. 기억은 어렵지 않았고.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 자, 니은부터 본격적으로 물어보겠죠. 아, 또 나왔어, 지금. 자연수 K. 자연수 K에 대하여 M이 이번엔 뭐라고? 2의 K제곱이 된다고. 이거이면, 자, AM의 원소의 개수 말하는 거지.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K개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합시다. M자리가 지금 2의 K제곱이라는 거야. M자리가 2의 K제곱이면 집어넣어 보면 되겠지. 우리가 아까 쓴 데다가. 그럼 얘는 뭐냐면 2의 A제곱에다가 B를 곱해서 얘가 뭐가 된다? 2의 K제곱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지. 괜찮나요? 자, 이거 보고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 어떤 두 개의 수를 곱했어. 두 개의 수를 곱했는데 2의 제곱수가 됐어. 그럼 반드시 B도 2의 제곱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주 직관적으로 알아놓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B 너도 뭔가 2의 무슨 제곱 꼴이겠구나. 이 정도는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오케이? 그럼 결국에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거는 얘네 둘이 곱해서 2의 K제곱이 된다는 게 2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A하고 뭘 더해서? 베타를 더해가지고, 그죠? 두 개 곱할 거니까. 더해서 누가 되도록 하면 된다? K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야. 요게. 되겠어? 그럼 A자리에 그러면, 자, 생각해봐. A자리에 1 들어갈 수 있니, 없니? 1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1이 들어가면 베타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베타는 K-1이 되면 되는 거지. 맞아? 요 A하고 베타 요 자리에. 그 여기에 지금 2가 들어가면 얘는 K-2가 되면 되고, 요 자리에 3이 들어가면 얘는 K-3이 되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여기 뭐까지 들어갈 수 있어, A에? K 들어갈 수 있어, K? 그럼 베타에는 0 들어가야 되는데? 베타 0 들어가도 돼? 베타 0 들어가도 돼? 안 돼? 베타 0 들어가면 B 1인데, B 자연수 맞는데? 된다 이거지. 이런 걸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야. 정수 조건이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너네가 분명 여기에 K가 되는 거 알았을 거란 얘기지? 그럼 여기 K 들어가면 여기 뭐 들어간다? 0 확인해 봐야 되겠지. 찝찝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찝찝하니까 확인해 봤어. 베타에 0을 넣어보니까 2의 0제곱은 1이어서 B 자연수 괜찮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1부터 K까지니까 K개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다. 이렇게 찾는 거야. 괜찮지? 괜찮죠? 자, 그럼 디귿 가보자. 디귿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을 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원소의 개수가, 이번엔 반대로 물어봤다.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된대. 이렇게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M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얘들아, 그럼 봐봐. 이것도 똑같아. 지금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가자면, 결국 이 AM이라고 하는 것이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2의 뭔가의 제곱수에다가 여기다 B를 곱했어. 그래서 이게 M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걸 만족하는 요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가 지금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한 개밖에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한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바를 잘 보라고. 분명히 A, B는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 지금 원소의 개수가. 그리고 이걸 보고 누군가는 바로 알아. 이거 보자. 한 개? 이럴 수밖에 없겠네. 이게 어떤 애들이다? 그냥 수학적으로 감각이 좀 괜찮은 애들이다. 그럼 수학적으로 감각이 괜찮지 않은 애들은 틀리냐? 그게 아니라고 했지. 자, 그게 아니라고 했지. 우리가 지금 풀어가고 있는 이 문제의 전체적인 틀은 무슨 조건이라고? 죄다자? 자연수? 다 자연수 조건이라고. 자연수 조건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해보면 돼. 써보면 되는 거야, 그냥 다. 그래서 쌤이 해보자고. A에다 1을 집어넣었다고 해봐. 자, A에다 1을 집어넣었어. 그럼 2지. 그럼 B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니? 일단 두 자릿수는 돼야 되니까. 2가 되니까 B는 뭐부터 돼? 5, 6, 7, 8 이런 애들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예를 들어 볼 건데 봐. A가 1이고 B가 5면 봐봐. 요거 해볼게. A가 1이고 B가 5야. 그러면 2의 1제곱 곱하기 5니까 이거 얼마? 10. 요거 된다. 요거 순서상 하나밖에 없어. 1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자, 그 다음 거 봐봐. 그 다음 거.
2의 1제곱 곱하기 6 얼마죠? 12.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왜? 1,6만 있는 게 아니잖아. 12가 되는 방법은 뭐도 있어? 2의 제곱 곱하기 3도 있으니까 이러면 2,3인 거지. A하고 B가. 그죠? 유일하게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2의 1제곱 곱하기 7은 돼? 2의 1제곱 곱하기 8은 안 되지. 이 정도 해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야. 어떤 느낌이 왔어 지금? 아, 이게 지금 짝수면 안 되는구만. 그러니까 2가 이쪽으로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2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기 B자리에 2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를 꼭 내가 알려줘야지 아냐고. 너네가 써봐서 알 수도 있잖아. 그지? 기출문제는, 수능은 그걸 원한다고 너네한테. 뭔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익혀가지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건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 하나는 느낌이 온 거야. 아, 이 B 자리에는 절대로 2가 들어가면 안 된다. 즉 B는 다 뭐여야 한다? 전부 다 홀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간 거. 그러면 얘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A가 만약에 2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여기 2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이걸 또 이쪽으로도 뺄 수 있잖아. 근데 A는 자연수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2가. 그러나 두 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가 2가 되고 B가 3이 됐다고 쳐봐. 그럼 얘가 또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이게 얼마? 12인데 얘를 이렇게만 쓰냐고. 어떻게 쓸 수 있었어 아까? 이렇게도 쓸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또 돼, 안 돼? 이거 또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이 B에는 홀수밖에 못 들어가고 A는 무조건 뭐다? 1이다.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잘 봐. 문제를 보자마자 어차피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순서상의 개수인데 그게 딱 하나만 있으려면 A는 무조건 1이지. 그리고 B는 2가 없어야 되니까 홀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팍! 그러면 만약에 누가 내 옆에 친구가 나는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한 번에 딱 이거 딱 풀었어. 그 느낌이 어때? 짜증나지. 느낌이 개 짜증나지. 죽여버리고 싶지. 괜찮아. 그렇게 푸는 애도, 써서 푸는 애도 다 2등급에서 만난다는 거야. 알겠죠? 오늘 우리 첫 시간이잖아. 첫 시간에 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라고. 지금 내 실력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부터 훈련을 하면 어차피 다 거기서 만난다고. 근데 우리 재학생들 잘 들어. 우리 동영상 듣는 친구들 잘 들어. 내가 재학생들한테 뭐가 답답한 거냐면 지금 누구 여기 앞에 A라는 학생은 내신이 2.1이야. B라는 학생은 내신이 3.5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얘한테 졌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생에는 틀렸어. 입시는 난 끝났어. 난 어차피 졌어. 얘는 어디 대학 갈 거고 난 여기 대학 갈 거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 말라고. 내신은 그럴 수 있어. 이미 끝난 거니까. 근데 수능은 이런 애들이 아까 그렇게 딱 읽자마자 해서 동그라미 5번. 이런 애는 겨우 와서 이거 다 써가지고 맞네? 그럼 5번. 그게 뭐 둘이 틀려? 어차피 동그라미 치는 건 똑같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안 부족하다고 시간이. 왜? 킬러 문제를 안 풀 거니까. 이렇게 요령껏 간다고 생각하면 얘나 수능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똑같이 공부를 하면. 근데 이 빙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넘어오는 그 몇 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미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수능은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공부해도 얘한테 질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신에 맞춰갖고 그냥 원서 비벼갖고 대학 가는 거야. 바보 같은 입시란 말이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왜? 이해는 가. 왜 조장한다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역전이라는 건 원래 잘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닌 거잖아. 안 그래, 승혁아?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지. 알겠어? 선생님, 저는 1학년, 2학년 내신 별로예요. 수능 1등급 맞으면 역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2등급만 맞아도 역전이야. 솔직히 우리 동영상 찍는 친구들도 약간 뜨끔하겠지만 지금 동영상 듣는 친구들 중에 내신이 1점 후나 2점 초반 나오는 친구들 중에 우리 메가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 중에 3학년 수능 시험지로 시험 봐서 2등급 맞을 자신 있는 사람 있어?
없을걸? 그럼 어차피 다 못하는 거야. 어차피 다 못하는 거야. 지금부터 누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를 했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자, 정리하고 또 다음 문제 가볼 건데, 다음 문제는 바로 갈 거야. 제목을 딱 보자마자 아, 이런 느낌 들었어? 다음 문제에서 제목을 보자마자 이거는 아, 이런 느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많이 했어. 그동안의 수많은 모의고사에서 쌤이 언급을 했었어. 뭐라고? 등호가 2개 이상이면 뭐 한다? 는 K를 붙인다. 우리 마치 개념처럼 알고 있지, 그지? 풀어봐. 시작. 자, 보죠. 문제 매우 좋다는 게 느껴지나요? 네, 문제가 매우 좋다는 게 느껴지나? 자, 봅시다. 우리 눈에 3가지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3가지 들어옵니다.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뭐다? 등차수열이다. 그럼 우리 빨리 등차수열답게 놔야 되겠지? 뭐 자기 마음대로 놔. 알파 플러스 D, 알파 플러스 2D. 이렇게 놔도 좋고,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베타 플러스 D, 베타 마이너스 D. 이렇게 대칭꼴로 놔도 좋고. 뭐든 상관없어. 대칭꼴로 놓는 게 더 좋다는 건 알지? 모르는데? 대칭꼴로 놨어? 대칭꼴로 놨지?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 자리에 뭐라고 넣는다? 베타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요걸 베타라고 놓고 감마를 베타 플러스 D라고 놓자. 자, 수열 파트 가서 쌤이 또 얘기하겠지만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설정해 주고, 요게 첫 번째 보였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지금 등호가 2개 있으니까 뭐 한다? 여기다가 equal K를 붙여준다, 이렇게. 그죠? equal K를 붙여주고 나면 X의 알파분의 1이 K이기 때문에 결국 X는 뭐가 되는 거야? K의 알파. 요걸 만드는 거죠, 결국. 요거. 그런데 알파를 지금 뭐라고 놨어, 우리는? 알파를. 베타 마이너스 D로 이렇게 놨지, 그지? 자, 이렇게 놓고. 근데 Y는 뭐야, Y는 K에 뭐가 돼?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나,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Z는 K의 몇 제곱이야? K의 2분의 감마 제곱이죠. 근데 감마가 지금 뭐라고 했어? 베타 플러스 D. 우리가 이렇게 놓고 가고 있는 중이지, 그치? 아,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읽어보니까 문제의 끄트머리에 뭘 물어봤어?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수능에 나오는 최대 최소 우리 정리한 적 있는데, 수능에 나오는 최대 최소 딱 보자마자 3가지 생각한다. 첫 번째 뭐? 그렇지. 그래프 그려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함수값 비교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술기야. 산술기 언제 쓰는 거지? 산술기 언제 쓰는 거지? 2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 양수 합곱 조건이 있을 때, 그죠? 합에 대한 정보, 곱에 대한 정보. 또 하나는 양수 역수 구조가 보일 때, 요럴 때 산술기가 쓰는 거다. 됐어? 그래서 그래프 산술기야. 원래 세 번째가 뭐라고? 원래 세 번째가 equal K를 붙여서 그래프의 추이를 보는 건데,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왜? 부등식의 영역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안 나온다고 보면 결국 최대 최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형은 2개밖에 없는 거다. 자, 뭔지를 아직 모르고 가보자고.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거 할게. 16 곱하기 X 여기 있어 지금. K의 베타 마이너스 D 곱하기 Z의 제곱. 요거 제곱하면 2 없어지겠지? 그래서 K의 2분의 베타 플러스 D 더하기 9 곱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K의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네는 지금 밑이 같으니까 위에 더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이거 어디 갔어? 2 없어져야 되잖아, 그치? 없어졌잖아, 그치? 아까 여기 제곱 있었으니까. 그죠? 요거. 자, 그러면 얘네들 더해지면 D하고 마이너스 D 없어지겠네? 결국 남은 건 뭐야? 16 곱하기 K의 2베타. 그죠? 플러스 9 곱하기 이건 뭐야? K의 2베타 분의 1. 무슨 구조? 역수 구조. 바로 뭐 생각한다? 산술기야. 그렇죠. 이게 이제 쌤한테 공부하는 티가 나는 거야.
보면 산술기하가 보인단 말이지. 역수구조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두 녀석의 곱은 얼마? 1이 되는 거잖아. 1. 얘네들 곱하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누구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16이랑 9만 이렇게 들어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 3, 12에다 2 곱하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되겠어? 오케이.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리.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마지막 지수에서 마지막 소재야. 외적 문제. 자, 우리 외적 문제는 푸는 순서가 딱 있었는데 요거 우리 개념 때도 한번 정리했었죠. 외적 문제가 나오면 외적 문제는 사실 지수에도 있고 로그에도 있어. 뒤에도 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 첫 번째 식을 쓴다. 자, 두 번째 변수를 파악한다. 세 번째 미지수를 설정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연산한다. 자, 요 순서대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연산을 할 때 이 외적 문제가 지수 파트에 나오게 되면 저 연산이 주로 곱하기나 나누기의 연산을 하게 되고 만약에 로그 파트에서 외적 문제가 나오게 되면 더하기나 빼기의 연산을 하게 된다. 당연히 연산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 개념할 때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풀고 합시다. 시작! 자, 풀어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그리고 이 외적 문제는 로그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지수에서 나오긴 조금 힘들어요. 자, 볼게. 조계류는 한탕물을 여과한다. 수온, 대체량 이런 거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바로 식부터 쓰자고. 자, 문제에서 어차피 QB분의 QA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QB하고 QA를 이렇게 쓸게. 쓰면 결국 QA는 뭐다? 0.01 곱하기 T의 1.25 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의 0.25 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T 0.75 중량 0.3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식을 먼저 쓴 다음에 이제 변수 파악한다고 했어. 근데 변수 파악할 게 별로 없죠, 지금. 그죠? T 당연히 뭐고, 얘는? 얘가 당연히 수온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개체 중량이고. 변수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수온이랑 개체 중량도 다 값을 가르쳐 주고 그냥 계산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는 이게 왜 지수에서 나오기가 힘드냐면은 원래는 요 T나 요 W 자리에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 같이 지수에서는 어차피 나누기 아니면 곱하기밖에 못 나오는 구조라 그냥 이 자체가 바로 연산이 돼버리잖아. 숫자 안 집어넣어도,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5가 되는 거고 0.75, 1.25니까 얘는 T에 뭐가 남는 거지? 그렇죠. 0.5가 남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없어지면은 얘는 몇 제곱이야? 0.05가 이렇게 남는 이런 상태인 거지. 자, 그래서 자, 분모부터 쓰면 어떻게 된다? 여기 5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중량이 8이었으니까 2의 세제곱에 몇 제곱? 0.05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이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로 바꿔주고 요게 0.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연산만 하죠. 자, 요거 이렇게 없어지면 뭐 남어? 5에 마이너스 0.5 이렇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밑이 2인 거는 여기 지금 2하고 0.5 곱하면 얘는 1로 바뀌는 거고 요거 곱하면 얼마야? 0.15가 되나요? 0.15 그래서 1에서 0.15를 빼면 0.85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그치?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거는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라 했어? 이거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야? 0.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지수의 외적 문제는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고 로그에 가서 외적 문제 몇 개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정리 좀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지수에 대한 얘기를 다 해봤는데, 지수에 대한 얘기는, 물론, 연산 문제로만 나오고, 4점짜리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만, 만약에 기출문제에서 평가원이 4점짜리를 좀 언급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11월 수능에 가서까지는 나오기 힘들지만,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범위가 처음에 좁잖아. 갈수록 넓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야. 물론, 쌤, 그러면 어차피 3월이나 4월이나 5월 모의고사에 나오고 11월에 어차피 안 나올 건데 굳이 뭐 공부해야 되나요? 이러면 뭐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 점수 폭탄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수에서 4점짜리로 언급할 수 있는 테마들이 이 정도 테마였다 이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로그로 넘어가면 됩니다.